지금 중동국가 교육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는데 18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과장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교육 보고서에 나온 실제 데이터였습니다. 문해력 위기, 읽기 부진 아동 75%가 수학까지 무너지고 과학 이해도까지 연쇄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문제는 단순한 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8살 아이가 공책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못하겠어요. 칠판에는 알파벳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단어를 배우기 전에 두려움부터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울대 강도윤 교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글은 2주 안에 읽기 원리를 익히도록 설계된 문자다. 우리는 18개월이 걸리는데 말이죠.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중동 교실을 뒤집은 한국식 문자 교육혁명의 실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교육부 정책실장 레일라가 손에 쥔 건 20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국가 문해력 위기 진단. 첫 장을 넘기자마자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균 18개월. 아이들이 글자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레일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18개월이면 유아가 걸음마를 배우는 시간과 같았죠. 그런데 글자 하나를 익히는데 그만큼이 필요하다니. 회의실에 앉은 8명의 국장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레일라가 물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재정국장 하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에만 문해 교육 예산 3억 달러 증액했습니다. 그럼 교사가 부족한 겁니까? 인사국장 파티마가 대답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이미 선진국 수준입니다. 레일라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레일라는 그날 오후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도 외곽 초등학교 2학년 교실이었죠.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이들 울음소리였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글자 봐. 이건 B. 칠판에는 알파벳 대문자가 가득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못하겠어요. 8살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레일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예산 문제도 인력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글자를 배우기 전에 먼저 공포를 배우고 있었죠. 교실 뒤쪽에 서 있던 레일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레일라는 집에 돌아와서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읽기 부진 아동의 75%가 수학에서도 낙제했습니다. 60%는 과학 이해도도 바닥이었죠. 문제는 국어가 아니라 전체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면 문제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레일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 너머로 수천 개의 교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몇 명이나 울고 있을까? 몇 명이나 포기하고 있을까? 레일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문자 학습 효율.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 논문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표음 문자 설계와 인지 처리 속도의 상관관계. 저자는 한국 서울대 강도윤 교수였습니다. 레일라는 논문을 클릭했습니다. 첫 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글은 2주 만에 읽기 원리를 습득 가능하도록 설계된 문자 체계다. 레일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2주, 우리는 18개월이 걸리는데. 그날 밤 레일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실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국제교육포럼 중앙홀이었죠. 60개국 교육부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레일라는 뒷좌석에 앉아서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무대에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강도윤,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였습니다. 강도윤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문자혁명입니다. 청중석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또 한국 자랑이네. 강도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 하나가 떴습니다. 가로축은 문자 체계, 세로축은 학습 소요 시간, 영어 18개월, 프랑스어 16개월, 아랍어 20개월, 그리고 마지막 한글 2주.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민족주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자랑이 아니라 설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일라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강도윤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글 자음 하나가 크게 떴죠. 이 글자는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입술 모양, 혀 위치, 목소리 울림, 모든 게 기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외우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레일라는 펜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조합 원리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쌓으면 글자가 됩니다. 24개 기호로 10,000개가 넘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이건 암기가 아니라 조립입니다.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영국 대표였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못 씁니까? 강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레일라는 숨을 참았습니다. 강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영어도 소리와 기호 대응부터 가르치면 됩니다. 복잡한 철자 암기는 나중으로 미루세요. 먼저 읽는 성공 경험을 주는 겁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레일라는 강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강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레일라가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강도윤은 레일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10년 전 베트남에서 해봤습니다. 읽기 습득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죠. 레일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강도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메일 확인하세요. 그날 밤 레일라는 호텔방에서 강도윤의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한 줄 한 줄 형광펜을 그으며 읽었죠. 문자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배우는 순서만 바꾸면 된다. 레일라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레일라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방법 문제야. 저는 그 순간 선택을 했습니다. 레일라는 본국으로 돌아와 장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육부 장관 유세프는 서류를 보고 있었죠. 레일라가 말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유세프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레일라는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식 문자 교육법 도입 실험입니다. 유세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이요. 레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기 습득 기간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유세프는 파일을 밀어냈습니다. 레일라 당신 정신 나갔소. 실패하면 당신 경력 끝입니다. 레일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세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론이 뭐라고 하겠소. 외국 방식 들여온다고 난리 날 겁니다. 레일라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유세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레일라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소규모로 합니다. 한 학교만. 6개월만 시간 주세요. 유세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세프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당신 혼자 책임지는 겁니다. 레일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뒤 레일라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강도윤 교수 연구실에서 만났죠. 강도윤은 자료 뭉치를 건넸습니다. 교사 연수 매뉴얼입니다. 레일라는 두꺼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소리와 기호 대응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조합 원리로 읽기 성공 경험을 줍니다. 셋째 복잡한 철자 암기는 나중으로 미룹니다. 레일라는 메모했습니다. 강도윤이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사 훈련입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믿어야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레일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레일라는 시범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수도 외곽 알파티아 초등학교였죠. 교장 아미라를 만났습니다. 아미라는 레일라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실험하자는 겁니까? 레일라가 대답했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아미라는 팔짱을 꼈습니다. 실패하면요? 레일라는 아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도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레일라가 말했습니다. 한 학급만 주세요. 3개월 후 결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미라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반으로 하세요. 레일라는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사흘 뒤 교사 연수가 시작됐습니다. 6명의 선생님이 회의실에 모였죠. 레일라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읽기 혁명의 시작입니다. 한 선생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2주 만에 가능합니까? 레일라는 강도윤이 보낸 영상을 틀었습니다. 베트남 교실 영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조립하듯 읽고 있었죠. 선생님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레일라는 말했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믿게 해주세요. 저는 그날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첫 수업 시작 10분 전이었죠. 레일라는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담당 교사는 라니아였습니다. 28살의 신임 교사였죠. 라니아는 심호흡을 하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2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니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방식으로 배울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또 외워야 해요. 라니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야. 칠판에 자음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건 바 소리예요. 입술을 붙였다 떼는 소리.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바. 라니아가 모음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아 소리를 붙이면요. 바. 아이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바. 저 읽었어요. 라니아는 웃었습니다. 맞아. 네가 방금 읽었어.
레일라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40분이 지났습니다. 레일라는 교실 뒤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칠판을 보며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틀려도 다시 시도했습니다. 웃으면서 읽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라니아가 물었습니다. 정말 한번 해볼까? 아이는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 교실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레일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레일라는 대조군 교실로 향했습니다. 같은 학년 옆반이었죠. 문을 열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단어를 적고 있었습니다. 외워.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아이들은 공책에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었죠. 레일라는 그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왜 울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못 외우겠어요. 레일라는 아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같은 학교, 같은 나이, 같은 시간. 하지만 교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레일라는 매일 실험반을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짧은 문장을 읽기 시작했죠. 라니아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읽기 정확도 85%입니다. 레일라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대조군은요? 라니아가 대답했습니다. 50%요. 레일라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째 되는 날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 마리암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집에서 책을 읽었어요. 처음이에요. 다른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글자 읽는 게 재밌다고 해요. 레일라는 메모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2달째 레일라는 아이들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읽기가 어려워.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재밌어요. 레고 같아요. 레일라는 웃었습니다. 레고. 아이가 설명했습니다. 글자를 이렇게 쌓으면 단어가 되잖아요. 레일라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레일라는 유세프에게 전화했습니다. 장관님 중간 보고 올립니다. 유세프가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소? 레일라는 숫자를 읽어줬습니다. 읽기 정확도 90%, 학습 흥미도 증가율 200%. 유세프는 침묵했습니다. 레일라가 말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유세프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이제 주목받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날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3개월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교육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죠. 레일라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숫자가 적힌 보드를 세웠습니다. 실험반 읽기 정확도 93%, 대조군 57%,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외국 방식을 왜 들여왔습니까? 레일라가 대답했습니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통 교육을 무시하는 겁니까? 레일라는 숨을 참았습니다. 전통이 아이들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레일라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항해 메일이 쌓여 있었죠. 교수협회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문화 정체성 훼손 우려. 레일라는 공문을 구겨 넣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세프였습니다. 레일라 압박이 거세집니다. 레일라가 물었습니다. 중단하라는 겁니까? 유세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조심하시오. 다음 날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교육 전통 수호 모임이라는 단체였죠.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문자 우리 방식. 레일라는 창밖으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옆에 선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레일라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강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로 말하게 하세요. 그날 오후 긴급 정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12명이 모였죠. 보수파 위원 카림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문화 침략입니다. 레일라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침략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카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효율만 따지면 정체성은 어디 갑니까? 레일라가 반박했습니다. 정체성은 아이들이 읽지 못할 때 무너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학부모 마리암이 들어왔습니다. 레일라는 놀랐죠. 마리암이 말했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암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학부모입니다. 제 아들은 7개월 동안 글자를 못 읽었습니다.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 시작하고 2주 만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전통을 지킨다고 하지만요. 제 아들은 글자 앞에서 포기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게 전통입니까?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마리암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학부모 200명 서명 있습니다. 프로그램 계속하라는 청원이에요. 레일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카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레일라는 마리암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리암이 레일라 손을 잡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그날 저녁 레일라는 강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이겼습니다. 강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레일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레일라는 중얼거렸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그날 긴장했습니다. 유네스코 조사단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공항에 내렸죠. 교육학 박사, 신경과학자, 언어학자. 레일라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조사단장 헨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편견 없이 보겠습니다. 레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틀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단은 실험반과 대조군을 모두 관찰했죠. 같은 텍스트를 주고 읽기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험반 아이들은 유창하게 읽었습니다. 대조군 아이들은 더듬거렸죠. 헨리는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은 이해도 테스트였습니다. 짧은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죠. 실험반 평균 88점, 대조군 평균 61점. 신경과학자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뇌스캔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레일라는 준비된 자료를 건넸습니다. 엘레나는 스캔 이미지를 분석했습니다. 실험반 아이들의 브로카 영역 활성도가 높았죠. 언어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엘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흥미롭군요. 셋째 날 조사단은 교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라니아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헨리가 물었습니다. 아이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라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읽기 시간만 되면 불안해했는데요. 이제는 먼저 책을 달라고 합니다. 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날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조사단 앞에 15명의 학부모가 앉았죠.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딸이 동생한테 글자를 가르쳐줬어요. 스스로요. 다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읽기가 즐거워 보여요. 예전엔 숙제만 하면 울었는데요. 헨리는 펜을 놓지 않고 받아 적었습니다. 일주일 뒤 조사단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레일라는 회의실에서 발표를 기다렸죠. 헨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일라는 숨을 참았습니다. 헨리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읽기 정확도, 이해도, 학습 태도 모두 개선됐습니다. 레일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헨리가 계속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경 처리 효율입니다. 아이들 뇌가 언어를 더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수법 변화가 아닙니다. 인지 구조 변화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레일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헨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헨리가 말했습니다. 레일라,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책임이 따를 겁니다. 레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레일라는 강도윤에게 보고했습니다. 교수님, 유네스코 승인 받았습니다. 강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세계가 주목할 겁니다. 레일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이전보다 밝게 보였습니다. 레일라는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교육부는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100개 학교 시범 운영. 레일라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이제 확산할 시간입니다. 저는 그날 전쟁터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확대 계획 발표 후 사흘 만이었죠. 교육부 로비는 항해 방문객으로 넘쳤습니다. 출판사 대표들이었습니다. 기존 교재 회사 사장 파리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책은 어떻게 됩니까? 레일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정하시면 됩니다. 파리드가 책상을 쳤습니다. 30년 써온 교재를 버리라는 겁니까? 레일라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파리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사 연수원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죠. 전국에서 모인 교사 500명, 강의실은 술렁이었습니다. 한 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친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까? 강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비효율적이었던 겁니다. 다른 교사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생님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교사들은 침묵했습니다. 강도윤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실험반 아이들이 책을 읽는 장면이었죠. 웃으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교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던 교실 아닙니까?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100개 학교에서 동시에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레일라는 각 학교를 순회했죠. 수도의 학교, 지방의 학교, 변두리 학교까지 어디서나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조립하며 읽고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교장이 레일라에게 다가왔습니다. 학부모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레일라는 편지 뭉치를 받았습니다. 한 통을 펼쳤죠. 제 아들이 이제 형한테 책 읽어줘요. 레일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석 달 뒤 중간 평가가 나왔습니다. 100개 학교 평균 읽기 정확도 90%, 전년 대비 40% 상승이었죠. 교육부는 긴급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세프가 말했습니다. 전국 확대를 검토합니다. 레일라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사 연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유세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외신 기자들이 레일라를 찾아왔습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도입 가능합니까? 레일라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료를 공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계약했습니까? 레일라는 웃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그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레일라는 강도윤과 통화했습니다. 교수님, 요르단에서 연락 왔습니다. 시리아도 관심 보이고 있고요. 강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준비된 자료 보내세요. 우리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레일라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레일라, 당신이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도구만 제공했을 뿐이에요. 레일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교육부 건물 앞으로 학부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레일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저는 3년 뒤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교육 컨퍼런스 단상이었죠. 레일라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80개국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레일라가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아이들은 글자 앞에서 울어야 합니까?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3년간 추적 데이터였습니다. 초기 실험 학생들 200명, 읽기 능력 유지율 97%, 학업 성취도 전국 상위 20%. 레일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레일라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확산 현황이었죠. 중동 12개국 도입, 아프리카 8개국 시범 운영, 동남아 5개국 협력 진행 중. 레일라가 말했습니다. 놀라운 건 한글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자 설계가 다른 나라 교육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강도윤이 객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레일라는 그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레일라를 찾았습니다. 케냐 교육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레일라는 준비된 자료를 건넸습니다. 교사 연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국 팀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레일라는 호텔방에서 처음 받았던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3년 전 그 보고서였죠. 평균 18개월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레일라는 펜을 꺼내 그 숫자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새 숫자를 적었습니다. 2주. 레일라는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레일라는 강도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바꾼 건 교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강도윤의 답장이 왔습니다. 레일라, 당신이 증명했습니다. 기술은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요. 레일라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일라는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마리암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리암의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아이가 레일라에게 다가와 책을 건넸습니다. 이거 제가 읽었어요. 레일라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동화책이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 매일 책 읽어요. 레일라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마리암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뿐 아니라 수천 명 아이들을 구했어요. 레일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한 겁니다. 그날 오후 레일라는 교육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내년 교육 예산 계획서였습니다. 읽기 교육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산 3배 증액, 전국 확대 완료 목표. 레일라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학교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글자를 배우고 있었죠. 울지 않고 웃으면서. 레일라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왜 강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남의 문제를 자기 기술로 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함께 배우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일라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다. 가능성의 확장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가능성을 세계와 나눴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